저희는 하는 일이 생활을 계속해서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을 관찰하고 생활의 변화를 추적하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형태의 생활이 나오면 먼저 그걸 이해하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일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발견했던 새로운 일상에 대한 변화들을 몇 가지 좀 보여드릴게요. 재택근무입니다. 와, 재택근무. 이 재택근무는 할 얘기가 많은데요. 이 재택근무가 한국에 없지 않았어요. 나름의 방식들이 있었거든요. 맞아. 직종별로. 예, 시간을 나눠서 하기도 하고 날짜를 역시 쪼개기도 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이번에는 전폭적으로 이루어지게 된 게 가장 큰 차이예요. 이번에 그래서 재택근무가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동시에 받고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는 걸 아는 순간부터 그쪽으로 움직이겠죠. 홈오피스라는 것이 뜨고 있습니다. 데이터에 어떤 게 나오냐 하면 평상시에 우리 서재는 나쁘지 않았는데 일을 하려니 좀 부족해. 이런 게 나옵니다. 또 뭐가 나오냐 하면 이미 한 분은 재택근무 중이었어요. 그래서 아내는 근데 이번에 남편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간을 놓고 다툼이 생깁니다. 내가 이제 서재를 쓸 거야. 그다음에 당신은 이제 응접실로 나가 이런 부분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좀 더 넓은 공간에 대한 어떤 새로운 니즈 그다음에 그 집 안에서도 인테리어를 사무 공간에 맞게 바꾸고 싶어하는 욕망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또 새로운 삶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그러니까 얘기죠. 서재 인테리어 이쁘게 하는 게 로망이 교수님들 있잖아요. 같은 경우는 이제 온라인 강의를 할 때 배경이 보이니까 네. 집을 좀 정돈을 해야 되고 그러면 헌책 이런 게 잘 팔리겠다. 뒤에 책을 꽂아놔야. 아, 백그라운드. 했잖아. 요즘에 그리고 그 대박이다. 그린 스크린 크로마키도 잘 팔린대요. 아, 도티시 댁에도 있잖아요. 아, 그럼요. 저도 있죠. 네. 네. 근데 저도 이제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얼마 안 있어서 바로 전직원 재택근무를 시행을 했거든요. 네. 근데 막상 이제 시작을 하니까 아, 이게 업무가 되게 비효율적이지 않을까. CEO의 또 입장이구나. 그렇죠. 불편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막상 또 그 시스템에 익숙해지고 이제 온라인에서 서로 협업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해도가 생기니까 이제는 굉장히 많이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습관을 바꾸는 데는 에너지가 드는데 네. 한 번 넘어가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그 편리함에 나도 모르게 중독되는 거죠. 맞아요. 근데 지금 시장에 저도 무서워. 아직 안 들어오셨던 비참여자가 엄청 많이 들어오시게 된 거예요. 네. 근데 그러면 전 살짝 걱정이 뭐냐면 이 재택근무가 정착이 돼서 다들 이렇게 괜찮은데 우리 회사 잘 굴러갈 수 있는데 그러면 나중에도 코로나19가 끝난 후에도 야 재택근무 해도 괜찮겠다 이러면 회사 본사의 이 공간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별 필요가 없을 때도 생기겠어. 역시 사업가시에요. 오, 이미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게 그 빌딩이 공실화가 예, 되거든. 실화가 일어나는 게 벌써 쉐어드 오피스라는 게 나와서 네. 몇 년째 운영 중에 있는데 아직까지는 큰 기업들은 사옥을 유지했거든요. 그렇지. 만약에 그분들이 이제 조금씩 방을 빼기 시작하면 맞아.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혁명이 일어날 수도 있어. 어떻게 보면 네. 업무에 아니 이게 진짜 세계적인 흐름을 확 바꾼 계기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면서 좀 무섭네요. 우리도 모르게 역사를 만드는데 가운데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형태의 결과들은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 이유로 지금 우리는 아마도 우리의 역사를 만들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심각하게 고민하고 많이 준비하고 충분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같이 합의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지금 스카이프로 보고 계시죠? 굉장히 많은 분께서 늦은 시간까지 보고 계신데요. 네. 줌을 써서 일하는 것들도 많이 보입니다. 줌머라고 그래요. 줌을 쓰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이제는 이렇게 일하는 것들이 일반적인 일하는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해서도 조금씩 예측이 가능하시죠.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계속 밀어나갔는데 대학은 그럴 수 없으니까 먼저 시작했단 말이죠. 인터넷 강의 혹은 사이버 강의인데요. 이때 해프닝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이유가 어떤 교수님들께서는 한 번도 안 해보신 거예요, 지금까지. 근데 지금 녹화도 안 해보신 분들한테 생방송에 그런 기회를 드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우리가 도와드릴지에 대한 부분들이 새로운 산업으로 이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강연 잘하시는 명강사들도
온라인으로 강연하는 게 이게 너무 힘들대요. 왜냐하면 이렇게 대면하는 강의들을 하던 분들은 반응이 없으니까. 반응도 있고 이렇게 하다가 졸고 있으면 혼내기도 하고 뭐. 네. 근데 보이지도 않는 온라인으로 강의하는 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혼자 얘기하는 거예요. 네, 혼자 얘기하는 거니까. 지금 제가 코빅 녹화하는데 관객 없이 간 지가 몇 주 됐거든요. 웃음 없이 하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또 개그맨들이 이제 관객으로 있는데 개그맨들은 안 웃기면 안 웃어요. 그러니까 시어 오디션 보는 것 같은 거예요. 정말 살얼음판을 몇 주 동안 걷고 있습니다. 야. 교수가 온라인 강의를 하면서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요. 네.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20대 초반이잖아요. 자기들이 보는 컨텐츠의 퀄리티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근데 교수님들의 컨텐츠를 보니까 너무 비교가 되는 거죠. 격차 때문에 강의 첫날 우리 학교에서만 불만이 2,000건이 올라요. 어떤 강의는 교수님 얼굴은 안 나오고 손만 나와요. 막 이런 것도 있고요. 참 처음이어서 이런 게 다 생기는구나. 모두가 네. 분발하는 계기가 되겠다. 교수님의 준비 부족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지원 시스템이 부족일 수도 있어요. 너무 갑자기 예. 생긴 일이니까. 그렇죠. 네. 그 자원이 만들어지기까지의 수문한 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없이 출발하다 보니까 생기는 삐걱거림을 볼 수 있단 말이죠. 지금의 어떤 시행착오가 굉장히 소중한 자산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 부분을 잘 관찰해서 부족한 부분을 메꿔나가고 좋은 부분을 남길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이제 고민해 봐야 되겠다 이런 얘기들입니다.